안녕하십니까. 위닝스탁입니다. 자, 이틀간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이제 테슬라가 이제 하루 이제 쉬어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왜 이럴까요? 네. 이유는 대표적으로 호재가 없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여기서 이렇게 주가를 보면은 급등, 급등, 또 급등을 해야죠. 예. 근데 급등하지 못했죠. 예. 이유는 뭐냐? 그래도 가격이 여기서부터 많이 올랐어요. 예. 근데 이거죠. 이제 전날은 뭐냐면, 자, 그 전날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추가로 가격을 더 올릴 만큼의 호재가 또 나왔습니다. 네.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오르면 가격이 부담이 생기죠. 예. 부담이라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 수익이 계속 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로 이렇게 더 올리려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악재를 상쇄시킬 만한 호재가 나왔고 추가로 주가를 올릴 만한 호재가 나왔고 그다음에 여기서 추가로 이게 중요하죠. 추가로 주가를 더 올릴 만한 호재. 네. 이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테슬라의 시가총액을 보면은 엄청나게 높은 상태고 PER도 엄청나게 높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뭐 주가를 한 4% 정도 올린다. 그러면 아마 몇 조의 돈이 필요할까요? 예. 뭐 수백 조 돈이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만하다. 그것이 이제 뒷받침될 만한 호재가 나와야 되는데 뉴스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 FSD 관련된 뉴스가 나왔죠. 예, 근데 이것이 추가로 주가를 이렇게 밀어 올릴 만한 호재가 되지 못했다. 예. 미국하고 캐나다에서 예, 굉장히 큰 시장이죠. 거기에서 이 FSD 예, 구독 서비스로 이제 전환을 하겠다. 예, 오토파일럿을 중단하고 그러면 이건 뭐냐? 이제 지금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2월 14일부터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4분기 실적이 나오고요. 다음 주 목요일 정도에 4분기 실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이 1분기 자 4분기에 그 자동차 판매량이 많이 줄어서 지금 실적이 좀 걱정이 되는 바죠. 근데 뭐 이번 4분기는 좀 그렇다 치고 1분기에는 나아지겠지라는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지 주가가 그 기대감을 타고 주가가 올라가는데 4분기에 그렇고 지금 1분기의 실적이 이제 많이 개선이 돼야 되거든요. 한 분기 정도는 뭐 실적이 조금 안 좋아지더라도 예, 이제 그 다음 분기에 이제 좀 그러니까 이렇게 실적이 좋았다가 조금 안 좋다가 또 다시 좀 좋으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 1분기에 사람들이 이제 상상을 하겠죠. 뭐 때문에 돈을 다시 많이 벌게 되겠구나. 근데 그거와 반대로 가는 이야기죠. 예. 2월 14일부터 이 이제 FSD 그 한 번에 사는 거. 예. 한 800만 원, 900만 원 정도 내고 이 FSD를 그냥 사버리는 거. 이 옵션이 사라지게 되면 그래도 그것도 좀 어느 정도 좀 팔리고 있기 때문에 돈을 못 벌겠죠. 예. 그렇다고 2월 14일부터 구독자가 갑자기 막 폭증할 가능성은 적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면은 돈을 더 많이 벌겠구나. 돈을 더 많이 벌고 그래서 이제 2월 14일부터 이제 3월 말까지 한 달 반 정도, 한 달 보름 정도 돈을 아주 이렇게 많이 벌게 되어서
이 1분기 실적 발표할 때 실적이 좋을 수도 있게 더 나아질 수도 있겠구나. 뭔가 좀 이런 상상이 돼야 되거든요. 아, 1분기 실적이 나아지겠네? 이것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이러면은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와 반대로 가는 건데? 예. 어, 좀 애매한데?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갑자기 FSD 구독자가 엄청 늘어날까? 예. 사실 이 FSD는 이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마진이 굉장히 좋죠. 예. 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판매를 했을 때 그냥 업데이트만 딱 해주면 끝나니까 예. 뭐 배송할 것도 없고, 예. 이 소프트웨어 판매가 그래서 엄청나게 좋은 거죠.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냥 다중 여러 사람한테 그냥 똑같이 팔아버리면 되니까. 그렇게 돼서 이제 영업이익을 굉장히 끌어올릴 수 있는 정말 굉장히 좋은 상품이죠. 이것이 엄청나게 팔려야지 이제 영업이익이 막 쭉 올라갔단 말이죠. 자동차는 만들 때 재료가 엄청 들어가요. 예,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근데 FSD는 한번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뭐 그냥 막 그냥 복사해서 붙이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FSD가 참 많이 팔리면 좋겠는데, 예, 구독자가 갑자기 늘어날 가능성은 적고, 그래서 주가가 좀 딱 그 표현입니다. 애매한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 초반에 이 장 전에 이 구독 서비스 이야기가 나왔고, 이제 그래서 좀 가볼까 하다가도 이게 좀 주가가 어떻게 좀 뭐랄까 떨어지기도 뭐하고 가기도 뭐하고, 예, 뭐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일봉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봉에서도 자 이렇게 그냥 오르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렇게 더 못 가는 이유가 오른 주가가 이제 감당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도 추가로 더 계속 밀어 올려도 될 만큼의 호재, 이것이 연달아서 계속 나와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오르고 조금 내릴만 하면 바로 또 호재가 나오고. 근데 그 호재가 대형 호재. 예. 그래서 주가를 이렇게 막 계속 밀어 올릴 수 있는. 근데 그 다음에 호재가 이제 또 끊긴다. 예. 더 비싸져도 될 만큼의 호재가 나와야 되는데 호재가 끊겨버린다. 그럼 주가는 하고 그냥 쉬어버리죠. 이렇게 쉬어가는 와중에 악재가 공급이 돼버리면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주가의 움직이는 원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오늘 그 인텔이 이제 급락을 했는데요. 인텔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기대감이 굉장히 큰 거죠. 예. 이게 이제 급등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냐면 그 52불에 매수를 하신 분은 어떤 호재를 보고 매수를 하신 거죠. 예. 그냥 급등한 주가 보고 따라가서 산 게 아니라 그 급등할 당시에 어떤 호재, 대형 호재가 터져서 매수를 하셨는데, 이분이 기대하는 것은 내가 샀으니까 여기서 요만큼 올라가면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매수한 건 아니겠죠. 음. 그러니까 앞으로 쭉 가겠지. 근데 이렇게 여기서 천천히 가는 거 말고 이렇게 쭉쭉쭉 가겠지 생각하고 사는 건데, 그러려면은 추가 호재가 땅땅땅땅 계속 터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급등하고 이제 추가 호재가 없으면 주가가 이렇게 쉬어요. 그러다가 조금 쉬고 있는데 또 호재가 나와버리죠. 그럼 또 올라가고, 좀 쉬고 있는데 또 호재가 나와버리면 올라가고. 근데 호재가 막 여기서 계속 가해지는 거죠. 근데 이 호재를 상쇄시킬 만한 악재가 나왔죠. 가이던스.
주가는 과거를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고 가는 거죠. 예. 아, 미래에 어떤 좋겠다 이렇게. 근데 아까 테슬라하고 반대로 이제 호재를 상쇄시켜 버릴 만한 악재가 나왔습니다. 가이던스를 회사에서 좋지 않게 발표를 했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이구 이제 앞으로 안 좋겠네 하면서 이제 파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제 정말 안 좋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당일날은 안 좋겠다 하고 파는데 한 하루 이틀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뭐 완전히 안 좋을 것 같지는 않아.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며칠 지나도 그래. 이 안 좋다고 액션이 나왔는데 그 말에 동의가 되네. 설득이 되네. 진짜 안 좋을 것 같네. 하고 계속 그러면은 이제 더 떨어지고 그 와중에 추가 악재. 가령 지금 AI 산업에도 가장 큰 악재가 지금 이제 사람들이 떨고 있는 건 뭐냐면 AI 산업이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핵심은 뭐냐? 이 돈 갖고 있는 돈주, 쩐주라고 하죠. 쩐주. AI 산업에 뭐랄까 돈을 쏟아붓고 있는 투자자들. 이 누구냐? 예. 뭐 빅세븐이 되겠죠. 예. 이 빅세븐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 그러니까 각국 나라들, 예. 정부 예산으로 막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막 이런 나라들. 그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나라들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이제 투자자들이 AI 뭐야 인프라에 돈을 쏟아붓고 있죠. 돈을 막 쏟아붓고 있는데 가령 이제 뭐 23년에 얼마 쏟아부었고 24년에 이제 얼마 쏟아부었고 25년에 이제 얼마 쏟아부었고 근데 우리가 이제 인지상정인데 이거를 그러니까 언제까지 계속 그냥 작년보다 뭐 더, 작년보다 더 끝없이 계속 그 투자금을 늘려나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제 작년에 우리가 투자했던 돈보다 올해는 좀 투자금을 좀 줄여야겠다. 너무 많이 투자한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투자를 해서 데이터 센터들을 이제 지어놨기 때문에 이거 뭐 끝없이 무한정 계속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죠. 지을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이걸 투자해서 짓자마자 자금 회전이라고 하죠. 예. 엄청나게 회전이 빠른 거예요. 예. 바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전 세계 인구들이 막 전부 다 이제 유료 구독을 하고 근데 이제 초창기 때 이 좀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 얼리 어답터식의 사람들이 이 구독을 막 하고 해서 초창기 때 구독자가 이렇게 늘어나죠. 근데 이 구독자 늘어나는 이 크기가 계속 그렇게 늘어나기는 어렵죠. 그래서 만약에 조금만 이제 기업들, 그러니까 빅세븐들이 이제 AI 투자에 조금 이렇게 적극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다. 예. 그러면은 좀 안 좋아지겠죠. 예. 그러니까 인텔도 AI의 이런 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혜택을 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막 지금 AI 이것 때문에 막 뭐 반도체 쪽이 난리도 아니죠. 옛날에 알아주지도 않았던 뭐 샌디스크 같은 주가가 막 그렇게 올라가고 네. 이제 뭐 하다 이제 안 되니까 막 그냥 막 DDR 메모리까지 막 끌어다가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 올라간 게 이 HBM으로 하고 있다가 이제 하도 이제 AI 수요가 이제 폭증하니까 야, 이제는 DDR 메모리까지 갖다가 써야겠다. 예. 그러니까 메모리를 바닥까지 싹 다 긁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막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강조드린 바가 있죠. 주가가 상승하려 만한 기업 찾기. 쉬운 방법,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그 기업이 파는 물건의 가격이 상승하는가? 그리고 공장 앞에 현찰 들고 줄 서 있는가? 이 두 가지다. 제 나이 또래 분들 아시겠지만 예전에 제일제당, 이 제일제당의 설탕이 명절 때 주고받는 선물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제일제당 그 설탕 공장 앞에 이 설탕 도매상들이 서로 돈 들고 와서 현찰 들고 와서 서로 나한테 먼저 팔으라. 그래갖고 설탕이 그렇게 인기가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고 제일제당은 그 당시 돈을 엄청 벌어서 회사가 엄청 발전을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시는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거에 딱 대입을 해서 보면은 테슬라가 어떤 상황인가? 테슬라가 지금 요번에 FSD도 그런데 그러니까 테슬라가 판매하는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는가? 최근에 한국에서 테슬라 자동차 뭐 대폭적인 할인 판매하는 거 이야기 들으셨죠? 할인 판매. 근데 엔비디아가 파는 AI 칩에 할인 판매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예. 저는 테슬라로 여러분들이 많이 돈을 벌으셔서 정말 조기 은퇴하시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테슬라가 처음에는 일을 잘했는데 가면 갈수록 자꾸 3,000%로 빠집니다. 테슬라가 판매하는 자동차의 가격이 올라가고 할인 판매 같은 거는 가격이 잘 팔고 있을 때 회사에서 할 일이 없어요. 2020년, 2021년에 우리 기억하시죠? 사람들이 6개월, 10개월씩 기다려서 차를 샀는데 가격은 뭐 매달 막 올라가고 그때 농담 삼아 테슬라 자동차 가격은 그냥 시가다. 마치 수산시장에 가서 도미 살 때 시가 판매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지금 엔비디아가 그렇죠. 기가 막히죠 지금 엔비디아. 할인 판매가 뭐 웬 말입니까? 없어서 못 사가지고 무슨 뭐 암 시장 같은 것도 열리고, 뭐 저기 싱가포르나 뭐 이런데 우회해갖고 중국으로 판매한다고 하기도 하고, 뭐 별소리가 다 들립니다. 공장 뭐 정부가 나서서 제발 우리한테 판매 좀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애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다루고 있는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이 그런 상황을 겪어야 돼요. 정말 사람들이 막 서로 살려고 하고, 근데 사람들이 서로 살려고 하는데 할인 판매 같은 걸 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근데 FSD 구독료도 그냥 반값으로 뚝 떨어뜨려 놨잖아요. 99달러로. 원래 199달러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그러니까 물건이 좋고 그 물건을 서로 달라고 한다. 그럴 때는 가격을 내릴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가격을 올려야지. 그러니까 회사가 가격을 올려도 막 그것을 막 서로 살려고 하고 이런 회사를 찾으시면 됩니다. 지금 반도체 쪽이 이렇죠. 하지만
뭐 달도 참을 기운다고 반드시 그런 일이 생깁니다. 끝없이 계속해서 수요가 폭증하는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AI 쪽 투자하는데 조금 조심해야 된다. 감사합니다.